사태 해결에 중재자로 나선 진주시민소통위원회의 대화제의를 진주시가 거부했습니다. 대기구인 진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규칙을 위반한 선심성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겨울철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배운 화재 예방 교육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반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삼성교통 파업 사태 해결에 중재자로 나선 진주시민소통위원회가 진주시에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진주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통의 중재도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제 대기구인 진주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 노조 가족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호소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자 공무원들이 막아섭니다. 대결 국면으로만 치닫는 이번 사태의 한 단면입니다. 사태 해결의 유일한 중재자로 나선 진주시민소통위원회가 진주시와 삼성교통에 보낸 최종 제안입니다. 진주시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삼성교통도 참여하라는 것. 이에 대해 진주시는 소통위만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갖자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잘 살펴서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마저 묵살되자 소통위는 기구의 존립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소통위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으로 출범한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 이게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통위의 중재 실패로 이제 진주시의회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소통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사태 해결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주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파업 사태 20여일 만에야 전면에 나서게 된 진주시 의회. 대의 기구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뒤로하고 출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박성호 권한대행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와 공무 접견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성호 권한대행.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접견은 갑작스러운 구속 때문에 인수인계하지 못한 현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박 대행이 법무부 등에 요청해 추진된 겁니다. 권한대행이 경남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남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서울 법무부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서부경남 KTX와 제2신항, 스마트산단, 대우조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 문제 등 경남의 현안들을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행은 이번 접견에서 김 지사만 파악하고 있던 현안들을 전달받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간 이제 지사님만 알고 계셨던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제가 오늘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무 접견에서 보석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무 접견을 더 요청할 수 있다고 박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진주본부가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을 위해 김 지사의 도정 복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진주본부는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도정 공백을 막고 유권자로서 경남도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며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으로 경남 경제 살리기의 전환점을 만든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과 법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사안인 만큼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이기 전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결정을 내리라는 사업이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 광역단체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검증 주체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겠다며 한 달 내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행규칙을 위반한 선심성 격려 사례를 서창호 기자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최근 3년치 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한 달 동안 무려 18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 밥값으로 570만 원을 썼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에는 직원 밥값으로 집행한 비용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량 많았습니다. 집행 명목은 대부분 직원 격려.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많이 집행되는 건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작은 것도 많고요. 관련 규칙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야근이나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업무 추진비 집행규칙 위반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책정되는 업무 추진비가 공공성이 아닌 내부 직원의 결속을 다지는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관행화된 형태로 격려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면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위반 사례는 더 있습니다. 양산시는 도민체전 선수들에게 50만 원 이상의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증빙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는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쓰는 단체장들에게까지 10만 원대 명절 선물을 챙기다 부적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렷한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배운 화재 예방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로 옆이 화단인데다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불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한 학생이 재빠르게 소화기를 가져와 분말을 발사해 불을 끕니다. 불을 끈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정예현 군인데 평소 학교에서 받은 화재 예방 교육의 기억을 되살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잔디밭인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길래 여기 옮길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은 주변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어른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불은 이미 꺼지고 연기만 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 사실에 소방관들도 대견해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내에 소화기 한 대로 초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늘어날 수 있는 대형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한 어린 학생의 침착한 대처가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큰 화재와 피해를 막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추진하자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반대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자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매각의 최종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발표 14일 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와 조선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서두르면서 지역에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우조선 노조는
이번 매각이 현대중공업 그룹 밀어주기 특혜라고 규정하고 매각 반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또 동종업체 매각 반대와 노조 참여 보장 등 3대 목표, 5대 기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독과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솔직히. 이게 싹쓸이하는 건 어찌 보면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늘려주기 위한 꼼수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좀 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노조는 거제시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오는 27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19년 하동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옥고로 숨진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병헌 지사의 무덤과 묘비가 순국 100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이병헌 지사는 하동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진주 형무소에서 징역 6월의 형을 받고 나왔지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지사가 서명한 하동 대한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와 함께 지난 2015년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로 등록돼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경남진보연합이 5.18 정시를 부정하고 망언을 방치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광주,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당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고성 스포츠파크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엔 홈팀인 고성 칠송고와 진주고, 인천 대곤고 등 32개 팀이 참여해 풀리그 방식의 예선전과 16강 본선 토너먼트로 고교축구 최강자를 가리게 됩니다. 산청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청군은 외국인 관광객 지원을 기준으로 기존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천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5명 이상의 항공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에 농촌 융복합 산업인으로 합천군 초계면 하남 양떡매 영농조합법인 성현수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주민 42명으로 시작한 하남 양떡매 영농조합법인은 해마다 지역 농산물 100여 톤을 수매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로 연평균 2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